아직 퇴직이 머나먼 이야기처럼 들렸던 시절에는 은퇴 이후엔 편안하게 지내면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막상 50대 중반쯤 딱 도달하고 나면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만큼 못 따라주고 사회에서의 역할도 조금씩 줄어들고 은퇴 후를 생각하면 불안함이 몰려오니까요. 주변에서 누가 개인 택시 해보면 어때? 라고 한마디만 해도 꽤 솔깃해집니다. 퇴직금 좀 모아둔 게 있으니 그걸로 뭐라도 해야지. 개인 택시는 그래도 큰돈 벌지 못해도 안정적이라잖아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그리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실제로 50대 후반에 퇴직금을 들고 개인 택시에 뛰어들었다. 1년 만에 접어야 했던 얘기를 중심으로 다른 은퇴자분들의 사례까지 곁들여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개인 택시가 은퇴자의 마지막 보루라고들 하던데 현실은 과연 어떨까요?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미리 고려할 점과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 나도 운전은 자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체력 한계에. 사람들이 택시하면 떠올리는 건 일단 운전만 할 줄 알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택시는 하루 몇 시간 열심히 굴리면 어느 정도 수입은 된다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막상 해보면 이 운전이라는 게 단순히 차를 굴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사례 1 김씨의 이야기. 나이 55세. 경력 대기업 생산직 30년 근무 후 조기 퇴직. 도전 퇴직금 일부로 개인 택시 면허 구입 후 1년간 운행. 김씨가 처음 개인 택시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운전 경력 30년인데 무슨 걱정이야? 이렇게 마음이 든든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장시간 운전이었어요. 하루 8시간 택시 운전만 해도 꽤 힘든데 막상 차 몰아보면 손님이 많을 때는 12시간, 14시간씩 도로 위를 달려야 수입이 어느 정도 맞춰지거든요. 김 씨는 처음 석 달쯤은 어떻게든 버텼다고 합니다. 그래도 본인이 운전에는 자신 있다 보니 기압도 넣고 은퇴 이후에 돈을 벌어야 한다는 절박함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허리가 쑤시고 무릎도 욱신욱신 아파오기 시작했대요. 밤늦게까지 운전하다가 새벽에 들어와 자고 다시 아침부터 나가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니까 예전 몸이 아니라는 게 확 와닿더랍니다. 결국 체력이 한계에 부딪히니까 일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자연히 수입도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처음 개인 택시 면허 살 때 대출까지 조금 보탰던 터라 은행 이자며 차량 유지비며 계속 지출되는 고정비가 무시무시하게 다가왔죠. 이걸로 노후까지 안정적이겠지라고 생각했던 김 씨는 1년 만에 이러다간 건강도 망하고 돈도 못 벌겠다 싶어서 결국 개인 택시를 내놓고 말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느낄 수 있는 건 운전 경력과 장시간 운전 체력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50대 후반, 60대를 넘어가면 자연스레 몸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택시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 택시만 굴리면 돈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고정비와 수요의 문제. 사람들이 보통 개인 택시에 가진 환상이 차량 한 대만 있으면 돈이 바로바로 들어올 거야 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택시라고 해서 유지비가 안 드는 게 아니죠. 차량 정비비, 보험료, 세금, 그리고 요즘엔 기름값까지 계속 오르는데 이런 자잘한 고정비들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사례 이 씨의 이야기. 나이 60세. 경력 공공기관 사무직 퇴직 후 개인 택시 구매. 도전 기간 2년 버텼으나 결국 부업으로 전환. 이 씨 같은 경우는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개인 택시 면허와 차량 구입에 쏟아부었어요. 주변에서 개인 택시는 한번 시작하면 특별히 망할 일은 없다고 하길래 다른 사업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처음에는 어느 정도 수입이 생겼습니다. 운행 시간이 길어질수록 매출이 오르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하지만 문제는 차량 정비와 보험료, 그리고 각종 세금이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은 택시보다 카카오나 타다 같은 플랫폼을 통해 차량 호출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골목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전통적인 택시 방식으로는 충분한 수요를 잡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플랫폼 택시 쪽으로 아예 넘어가면
거기에 맞춰 앱 수수료를 내야 하고 또 새 시스템에 적응해야 하니까 처음부터 배우는 게 만만치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기술이나 앱을 익히는 것도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결국 이 씨는 벌어들이는 돈 중 상당 부분이 차량 유지비와 세금으로 나가고 또 은행 이자까지 고려하면 이게 과연 남는 장사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년쯤 버텼을 때쯤 더 이상은 힘들겠다 싶어서 결국 택시 운행을 일주일에 서너 번만 하는 부업 형태로 바꿔버렸죠. 더 이상 주수 입원이 되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건 돈을 버는 구조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단순 운송업이라 하더라도 경쟁도 치열하고 고정비도 상당합니다. 진입 장벽이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새로 뛰어드는 은퇴자들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죠. 3. 하루 종일 혼자 운전만 하다 보니 심리적 고립과 스트레스. 마지막으로 놓칠 수 없는 게 운전이 주는 고독감과 스트레스입니다. 은퇴 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다가 택시를 선택하는 분들 중에는 그래도 사람 만나는 일이니까 외롭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현실은 손님과의 짧은 대화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례 3박 씨의 이야기. 나이 58세. 경력 자영업 20년 경력 후 폐업, 개인택시 도전. 결과 손님과의 갈등,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우울감, 결국 휴차. 박 씨는 원래 작은 식당을 20년 가까이 운영했어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더 이상 식당을 유지하기 힘들어 아예 정리를 하고 개인 택시에 뛰어들었습니다. 손님하고 이야기 잘하는 게 자기 장점이라고 믿었고 그동안 장사하면서 익힌 사람 상대하는 노하우가 택시에서도 충분히 통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처음 얼마간은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점점 문제는 다른 데서 불거졌습니다. 손님들이 밤 늦게까지 술 마시고 택시를 탈 경우 시비를 걸거나 때로는 요금을 내지 않는 사건도 발생했어요. 박 씨는 예전 식당 하던 시절엔 그래도 손님들이 얼굴 마주 보고 대화가 됐는데 택시는 이동 중이니까 어떻게 대처하기 힘들 때가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게다가 하루 종일 혼자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머릿속에 잡념도 많아지고 점점 우울감이 커졌대요. 일상의 리듬도 뒤죽박죽되니 식사를 제때 못하거나 교대 없이 혼자 일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밝고 예의 바른 손님도 많지만 일정 비율로 무례하거나 취객이 섞여 있기 마련이거든요. 결국 박 씨는 정신적으로 지치는 게 너무 심해지면서 1년도 채 안 돼서 차를 세워놓는 날이 부쩍 늘었습니다. 막상 개인 택시를 팔자니 초기 투자금이 아깝고 그래도 정기적으로 번듯한 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니 계속 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이 돼버린 거죠.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 택시는 은퇴자에게 시간의 자유를 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심리적, 육체적 부담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늘 운전대 잡고 있어야 하고 잠깐이라도 쉴 틈 없으면 몸이 버티기 어려워요. 게다가 감정 노동도 무시할 수 없어서 적성에 안 맞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이는 결과가 됩니다. 은퇴 후 개인 택시 정말 안정인가? 앞서 본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결국 개인 택시가 은퇴자를 위한 황금알이라는 건 상당히 과장된 기대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한테는 분명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정말 좋아하고 밤낮이 바뀌는 생활 패턴을 잘 견딜 수 있으며 어지간한 스트레스는 흘려보낼 만큼 멘탈이 강인한 분이라면 괜찮을 수도 있죠. 하지만 보통의 경우 다음 같은 문제들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체력 문제. 50대 중반 이후부터는 적절한 휴식과 운동이 필수인데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고정비 부담. 차량 할부금, 보험료, 정비비, 세금 등 지속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시장 경쟁과 변화. 플랫폼 택시, 차량 호출 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경쟁자가 많아지면서 전통 개인 택시 수입이 꾸준치 않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 스트레스. 혼자 하는 일이기에 고립감을 느낄 수 있고 취객이나 불친절한 손님을 상대하면서 감정 노동에 시달릴 위험이 큽니다. 초기 투자 리스크. 면허 매입비와 차량 구입비 등 초기 투자가 상당하고
상황이 나빠져서 사업을 접을 때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생각한다면 그래도 택시가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최소한 아래 사항만큼은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고 들어가시길 권합니다. 의사와 상담. 오래 앉아서 일해야 하고 심야까지 운전해야 할 수도 있으니 허리나 관절, 시력 등 건강 상태를 꼭 검진받고 나서 판단하세요. 재무 계획 확립. 초기 투자금과 대출, 월 고정비, 예상 수입 등을 꼼꼼하게 계산해 보시고 최악의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세요. 만약 수입이 저조하면 6개월간 얼마까지 적자가 발생해도 버틸 수 있는가? 같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시장 조사와 교육. 지금은 단순히 길에서 손님을 잡는 시대가 아니라 앱 호출이나 플랫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본인이 스마트폰 활용이나 앱 관련 업무에 익숙한지 미리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교육을 받고 시작하세요. 가족 협의. 택시 일을 하면 가족들과의 생활 패턴이 달라지기 쉽습니다. 밤늦게 들어오고 낮에 자야 할 수도 있죠. 미리 가족과 조율하고 이해를 구해야 트러블이 줄어듭니다. 심리적 지원망 구축. 하루 종일 혼자 일하기 때문에 마음 건강을 챙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종 업계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취미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루틴을 마련하세요. 마무리하며 50대 퇴직 후 개인 택시 도전. 왜 1년 만에 쓴맛만 보고 그만뒀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준비와 현실 점검이 부족하면 아무리 수십 년 운전 경력이 있어도 택시 업계가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수입이 안정적일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고정비와 체력적 한계, 그리고 치열한 경쟁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 택시의 진심으로 적성이 맞고 체력이나 정신적으로 뒷받침이 된다면 충분히 은퇴 이후에 새로운 직업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자신의 상황과 역량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뒤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막연히 퇴직금 들여서 개인 택시나 할까 하는 정도로 뛰어든다면 앞선 사례들처럼 1년도 못 가서 씁쓸하게 접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글을 통해 혹시라도 개인 택시 편안한 노후라는 환상을 갖고 계셨던 분이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은퇴 후의 삶은 짧지 않으니까요. 새로운 도전이라면 누구나 권장할 만하지만 내가 과연 이 일을 꾸준히 감당할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보는 게 먼저겠죠. 무엇보다 건강과 마음이 무너지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그래도 난 할 수 있어 라고 느끼신다면 과감히 준비를 해보시되 주변의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들어보시길 권해요. 그리고 만약 이 글을 읽고 이 길은 아니구나 싶다면 조금 힘들어도 다른 대안을 차분히 살펴보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인생 2막, 3막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택시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반드시 자신의 상황과 성향, 역량, 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에게 맞는 방향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